우리가 왜 아직도 경기장에서 떠나지 않고 있냐고요? 모두 소니를 기다리기 위해서죠. 보통 7대0 패배라는 대참사를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경기에 대한 언급을 꺼릴 만도 한데 싱가포르의 현지 언론은 오히려 계속해서 이번 한국전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얻어갈 것이 많은 경기였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훈훈한 미담과 이야기거리가 끊이지 않아 오히려 한국 팬들보다도 이 경기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감독 오그라 츠토무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패배로 인해 싱가포르 선수들의 사기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아시아 최강팀과의 격차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동안 거두었던 수차례의 승리보다 이번 한 번의 패배가 더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나 싱가포르 선수단은 손흥민의 드리블 능력과 슈팅 기술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자 이것이 바로 진짜 세계적인 선수의 클래스라며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손흥민이 자신들보다 마치 3배속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손흥민을 막기 위해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순간 이미 손흥민은 눈앞에서 사라져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스텝오버와 주민규의 헤딩골 그리고 배준호의 데뷔골 등등 팬들의 눈을 즐겁게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골들이 터져나오기는 했으나 현지 싱가포르 언론이 주목한 것은 바로 손흥민이 터뜨린 두 방의 중거리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막기 위해 3명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달라붙었지만 공이 발을 떠나자 여지없이 골망을 뒤흔드는 손흥민존의 비밀에 대해 그들은 리플레이를 통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는데요. 그러나 싱가포르 언론이 얘기한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이미 예전 티에리 앙리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해설자로 일하는 앙리는 특히나 전설적인 공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슈팅 각도와 자세, 몸의 밸런스나 움직임 등등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줘 그의 분석은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앙리는 이전에도 바로 이 손흥민존의 비밀에 대해 밝히고는 했습니다. 얼핏 보면 손흥민존에서 터진 골들은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력 저하로 인한 맨마킹 실수로 비롯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손흥민의 철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손흥민은 바로 이 손흥민존에 진입하기 위해 측면에서 안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오며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공을 발에서 살짝 길게 떨어뜨리고는 합니다. 평소 상대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빠른 잔발 스텝을 경계하여 뒤로 물러서는 수비를 하지만 공이 살짝 길게 떨어져 자신의 수비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순간적으로 판단을 망설이게 되죠. 그때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보폭을 크게 넓혀 반박자 빠른 타이밍으로 한 번 더 치고 들어가고 완벽히 타이밍을 빼앗겨버린 상대 수비수들은 그제서야 재빠르게 손흥민을 막기 위해 달려들지만 이미 공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떠나 골망을 흔드는 것인데요. 싱가포르의 축구 언론은 선수들이 눈앞에서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앞으로 개인은 물론이고 팀의 성장에도 있어 엄청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동남아 팀들은 한국을 상대로 패배했음에도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피드백을 통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 박항서에 이어 신태용과 김판곤 그리고 최근 김상식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전술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한국인 감독들이 이동의 언더독의 반란을 이끌고 있으니 이들의 성장세를 지켜보며 한국 축구팬들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면서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팀들을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축구와 한국 축구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물론이고 인프라와 선수단 퀄리티부터 많은 차이가 나지만 그들이 앞서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축구협회를 이끄는 인물들인데요. 최근 인도네시아의 돌풍과 태국의 상승세를 지켜보며 한국 팬들은 그들을 이끄는 인물들이 경기장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람삼 회장과 인도네시아의 토이르 회장 같은 인물들은 이미 자국 언론들에서도 수차례 소개되었을 만큼 여러모로 국내 팬들은 한국 축구협회와 다른 국가의 축구협회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중이죠. 한국은 지금보다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고 선수단의 퀄리티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으나 오직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며 바로 축구협회를 비롯한 그 윗선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의 한 축구 전문가는 선수를 마구잡이로 굴려대는 토트넘과 한국 축구협회가 손흥민의 은퇴 시기를 몇 년 이상 빠르게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내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클럽과 국가대표를 포함해 무려 50경기를 넘게 뛰었습니다. 빠르게 컵 대회를 탈락했고
유럽 대항전조차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다음 시즌에는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진출이 확정되었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수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앨런 시어러는 국가대표에서 단 한 경기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돌아오는 손흥민의 상황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핵심 에이스 선수들을 굉장히 조심스레 다루어가며 중요한 경기가 아닌 이상 휴식을 부여해 준 것에 비해 국가대표에 차출된 손흥민 선수는 모든 경기를 풀타임을 뛰며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인 가치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는 그날 경기의 흥행 여부를 미리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손흥민 선수의 선발이 확실시되는 경기가 순식간에 경기가 매진되며 만석을 이루는 것에 비해 손흥민 선수가 빠지는 날은 판매 실적도 시청률도 현저히 떨어지기 마련이죠. 이번 싱가포르전에서도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경기장을 크게 한 바퀴를 돌며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원정 팬들 앞으로만 가서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터널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손흥민 선수를 구경하기 위해 싱가포르 현지 팬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아직도 관중석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7대0이라는 대참사 스코어에도 불구하고 홈팬들이 경기 종료 후까지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사실 적진에 입장한 한국 선수단 입장에서 굳이 상대팀 팬들까지 일일이 챙겨줄 이유는 없었으나 팬들을 대하는 손흥민의 품격 있는 태도는 이미 전 세계에서 유명하고 그들은 항상 손흥민이 우리 팀 상대팀 가리지 않고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모두에게 팬 서비스를 해주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매번 원정을 갈 때마다 팬들을 위해 경기장을 크게 한 바퀴를 돌며 뛰어다니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 세계에서 강렬한 아우라를 내뿜으며 팬들을 끌어당기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는 경제학자들로부터 거의 걸어다니는 대기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매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둔 날 편의점의 맥주와 안주 매출이 전주 대비 각각 30%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얼음과 아이스크림 등 매출도 50%가 넘게 껑충 뛰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치킨 업계가 치킨값을 올리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명 치킨 브랜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들도 손흥민의 맹활약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이날 치킨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전주 대비 1.5배까지 급등했는데요. 게다가 이것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응원팀이 골을 넣을수록 경기에 더 몰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 자신의 응원팀이 골을 먹힐수록 팬들은 TV를 끄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 싱가포르 국민들은 자국 선수들이 무참히 깨져가며 7골이나 먹혀가는 와중에도 시청률 하락이 거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리자 일시적으로 시청률이 상승하기까지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고도 하는데요. 이처럼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상업적 가치는 토트넘과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윗선들이 손흥민 선수를 무자비하게 굴려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오냐 마냐에 따라 경기 흥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수의 몸 상태를 갈아가면서까지 강제로 경기에 출전시키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혹사는 더욱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번 중국전도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걱정거리가 많은 경기입니다. 중국이 태국에게 충격적인 1대1 무승부로 비기면서 이제는 정말 궁지에 몰려버렸고 이제 한국전이 정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앞뒤 안 가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달려들 것인데요. 한국은 이미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굳이 중국전에 목맬 상황이 아니기는 합니다. 물론 톱시드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 경기라도 더 많이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경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많은 한국 언론들은 이번 중국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축구협회의 수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티켓 파워를 위해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흥행 상품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많은 국내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중국전에서 부상 없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잉글랜드, 프랑스, 브라질 같은 팀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중국이라고 할 수 있죠. 하필 이번 시즌을 끝마치는 제일 마지막 경기에 이런 깡패 축구를 즐겨하는 팀이 배정된 것은 참으로 불행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중국전에서는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45분 만에 벤치로 들어가 쉬는 모습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